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리고 버스 한 대가 빠져나온다. 북한에서 온 새터민 아이들을 태운 버스다. 불과 나흘 전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는데도 비교적 말쑥해 보였다. 그러나 낯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긴장감만은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학교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서 꼭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학교가 멀지 않아요. 멀미하는 친구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멀미하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내린다고 했죠? 네. 좀만 참으면 돼요. 네. 버스에 탄 아이들은 114기 16명, 남자가 5, 여자가 11명이다.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하나원 인근에 있는 한겨레 중고등학교로 새터민 아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될 아이들. 이들 앞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부천에 있는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우리는 지난해 한국에 왔다는 새터민 미연이 엄마를 이곳에서 처음 만났다. 울고 있는 엄마 옆에서 미연이는 7살 연아이처럼 천진한 모습이다. 많이 힘드시죠, 어머니? 솔직히 말이 힘들어요. 살기도 솔직히 희망 커가지고 왔어요. 여기 한국에 오면은 아이도 그렇고 저도 좀 편안하고 좀 생각대로 아이도 좀 잘 키워볼까 그렇게 하고 희망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생각과 다르게 힘들어요. 막 욕만 같아서는 막 어디를 위는 데 있으면 막 지랄 한 번에도 지랄 쓰고 나면 어떻게 속이 시원한 그런 감 자꾸 주니까 어떨 때는 애매한 아이가 불이 놀고 들어왔다가도 그래서 엄마한테 불이 타격을 받으니까 안되라도 막 되게 막 불을 하고 나야 그래야 저기 좀 내려가기 때문에 안되려밖에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엄마가 계속 저렇게 때리기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냥 외적인 게 아니라 또 마음이 다치고 어머님처럼 또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만 잘 살자고 오고 다니고 형제들 다 같이 와 잘 살자던 노릇이 형제 둘을 결국은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저도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밥 먹고 이렇게 사는 것도 언니한테 죄를 지는 건가 남동생한테도 죄를 지는 건가. 향숙 씨는 죄책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 지금 형편도 어렵고 엄마의 화풀이 대상이 되고 마는 딸 미연이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시설에 맡기겠다고 한다. 내 피아노를 하나 싸줘. 꼭 피아노를 해줘. 그래서 그거하고 두 분 다시 엄마 찾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그래서 해주세요, 선생님. 아예 헤어지시면서. 그래서 그게 잠시만 맡기겠다는 게 아닌 모양이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아이를 보내는데 동의한다는 서류를 쓰고 있는 엄마. 미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손 지장 찍어야 돼요? 잘 살아보겠다고 온 땅에서 어쩌다 이런 결심까지 하게 됐을까? 까지 안 가고 그냥 그 이모네 동사무소 있잖아요. 향숙 씨는 미연이와 며칠 더 보낸 후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고는 보호기관을 떠났다. 다음에 또 봐. 그런데 약속한 날에도 나타나지 않아 우리가 찾아가 봤다. 엄마와 미연이는 김포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또 어디 가랴? 할머니 주무시면 친정엄마와 여동생이 시설에 미연이를 맡기는 것에 반대해서 마음을 바꿨다는 엄마. 부모 말이 맞더라고요. 앞으로 야가 안 찾아오면 몰라. 야를 찾게 되면은 야이가 엄마
나를 그 시간 어디를 보냈다가 이제 와서 나를 찾냐. 개대가리. 그렇게 대해주는 데도 나. 엄마와 헤어질 운명은 면하게 됐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다. 바보하는 바. 개대가리. 아이를 키우기로는 했지만 지금 엄마는 심한 우울증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됐다 야. 그거만 써도 큰 성가다. 그럼 뭐 그게 같은데 그거 다 까먹을 수가 있냐? 무슨 몇 달이야? 6달 동안 아직 하나도 하나도 몰래? 아니요, 원래부터 또 이 대답질이요? 나는 이거 정말 몰래야? 좀 두단 말이야. 어찌 떤지 그래 미워. 할머니의 핀잔에 코를 빠뜨리는 미연이. 미연이 엄마처럼 할머니도 탈북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큰 듯했다. 어쨌든 내 가면서 속도 한 너도 달 있었어요. 일어나시기가 힘드세요? 그래 다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다. 감옥에서? 그럼 이렇게 하고 누르고 이고 아고 관계없어. 딱 이렇게 하고 우리는 숙여야 되고. 그러니까 내 집 먹이라면 제대로 못 쓴다만. 잠시 후 미연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집안에 있을 때와는 달리 미연이는 밝고 잘 웃는 아이였다. 선물을 하나 사주겠다고 하자 미연이가 냉큼 인형 세트를 집어든다. 귀걸이도 없네. 응? 귀걸이. 나 귀걸이 있는 거 좋은데. 할머니 안 먹을 거냐고. 왜? 그냥 장난감 큰 거 샀다. 어느새 얼굴에 구름이 낀다. 할머니 무섭냐? 지금 왜? 그냥 때려요. 미연이에게 무서운 사람은 엄마만이 아니었다. 아싸, 나 건준이. 아, 그냥 뚫자 여기서. 왜? 아, 혼날까봐 얼른. 아이, 얼른. 그 어머니 싸줬다 그러면 되잖아. 그 어머니가 싸줬다면 되잖아. 탈북 과정에서 어른들이 겪은 혹독한 경험들. 미연이는 그 피해자였다. 그냥 언제부터 엄마가 때리는 거 보면 그냥 눈물 나가지고 계속 우기만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혼나가지고 맨날 혼났어요. 한없이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아이. 우리는 미연이와 그렇게 헤어졌다.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난 곳은 밤거리에서였다. 휴일 폭주를 즐기러 나가는 길이라는 헌주. 주말이면 열일 다 제쳐놓고 짜릿한 스피드를 즐긴다고 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헌주의 모습은 아슬아슬 위태로워 보였다. 기름을 넣기 위해 잠시 주유소에 들렀을 때야 헌주의 얼굴을 찬찬히 볼 수 있었다. 오토바이 좀 타고 다니면 좀 기분이 어때요? 그냥 시원해요. 그냥 시원한 느낌. 간단한 한마디. 첫인상은 좀 까칠해 보였다. 이튿날 헌주가 다니는 학교를 찾았다. 밤늦게까지 폭주를 즐겨서인지 헌주는 피곤해 보였다. 그렇지만 중요한 설명만큼은 놓치지 않으려 했다. 새 텀인 대안학교를 다니다 일반 학교를 선택했던 헌주. 타자 칠 때 이렇게 쳤죠? 타자 칠 때. 불과 1년 만에 정말 적응이 빠른 아이였다. 램을 어디다 꽂는 거야? 램을 여기다 꽂는데 여기 어디를 북한에 있을 때도 기계 만지는 걸 좋아했던 헌주는 전자기술을 배워서 그 방면으로 진출하고 싶다고 했다. 4개야? 2개죠, 2개. 이게 2개야. 그다음에 이건 여기는 뭐야 이거?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어디론가 향하는 헌주를 따라가 봤다.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모여서 일탈을 맛보는 헌주. 이러면서 남쪽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고 한다. x를 곱해야지 x 곱하기 x가 x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옆에 뒤에 있는 거 딸린 거 곱합니다. 마이너스 3.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이다. 질문도 해가며 무척 열심이다. 선생님, 저 x 제곱이에요? 제곱. 제곱? 헌주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x가 x 마이너스 3. 과목별로 나와 있어. 전체 등수는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잘 보고. 5등. 자, 잘했어. 성적이 잘 나오자 입이 귀에 걸린 헌주. 익살까지 부린다. 이번에 1등 해야 보고 또 봐도 좋은가 보다. 되는데 시험 치가지고 공부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 좋은 점수 받으면 그 점수의 쾌락을 느끼고. 열심히 해. 알았어? 그러니까 네 노력한 만큼 안 나왔어. 분명히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지. 하지만 지금 너는 여기서 북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강행할 수 있어. 잘했어.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에 으쓱해지는 헌주. 그러나 처음엔 걱정 꽤나 끼쳤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런 방어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 심했고요. 아이들하고 또 얘기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칼을 갖고 다니는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힘들었습니다. 별명이 뭔데 이거? 헌주요, 칼잡이요. 왜? 칼을 잘 던져요. 칼 어떻게 던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던지니까 꽂히던데. 그래? 헌주는 지금도 칼을 지니고 있었다. 왜 갖고 다니는 거야? 자기 방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싸울 때 그러니까 다구리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짱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러니까 싸움할 때 만약에 뭐 이형하고 내가 싸웠다면 내가 졌잖아요. 그럼 밤에 무조건 찾아온단 말이에요, 몽둥이 들고. 아무거나 흉기지 들고. 그러니까 연장 같은 거 챙기고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거 때린단 말이에요. 가만히 그러니까 걸어가면 그러니까 생각 없이 뭐 편안한 마음으로 쭉 걸어가면 뒤에서 때리죠. 그럼 당하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좀 아무래도 북한에서 17년 동안 살다 나니까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몸에 배했죠. 헌주가 처음 이곳에 와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때 먼저 손을 내민 친구들은 이른바 좀 노는 아이들이었다고 한다. 근데 솔직히 양아치 같은 애들 어른들은 같이 놀지 말라, 앞으로 앞길을 망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걔네하고 놀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걔네하고 좀 놀다 나면 좀 얻은 게 좀 그래도 말이 좀 통하고 서로도 많이 통하다 나니까 같이 좀 놀고 그러는 거죠. 헌주가 사는 임대 아파트. 중국을 거쳐 먼저 한국에 온 헌주 엄마는 식당 일을 해 번 돈으로 브로커를 통해 헌주를 데려왔다. 몇 년 전 같은 처지인 새터민에게 사기를 당해 고생 끝에 모은 돈을 모두 날렸다는 헌주 엄마에게 헌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니? 밤에 자지 못해가지고 어젯밤엔 괜찮았지. 그래서 마주 앉으면 걱정도 잔소리도 많아진다고 한다. 나가서 밤에 나가 친구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냐? 나갈 준비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옷 위에 또 옷을 껴입는다. 날 안 더워? 응? 옷을 두 개씩 입네. 버릇이 있어요. 왜 버릇이? 북한에서 또 이렇게 입다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해요? 네.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면 이곳의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헌주. 그래서 처음부터 새터민 친구보다는 남쪽 친구들과 어울렸다고 한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도 걱정이 많다. 자기 일반 학교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일반 학교 들어갔는데 너무 천지차유 딴 세상이니까 애가
거기 적응이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에 공부로 내가 이렇게 안 되니까 힘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짱이 됐댔어요. 중학교 때. 그 처음에 저는 짱이라면 뭐 그저 대단한 게 한데 후에 알고 보니까 그 싸움 대장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 북한 시민연합의 간사님한테 제가 그 간사님 옆에서 많이 죄를 바로잡아 나갔어요. 탈북 청소년들한테는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또 부모도 어떻게 해야 될 방도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 어떤 그 멘토가 한국 그 사회에서 어떤 지위가 있고 이런 분들이 좋은 좀 방조자가 돼주고 멘토가 돼주셔서 애들을 좀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8주 동안 한겨레 중고등학교 예비 과정에서 적응 교육을 받게 될 아이들. 그런데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리둥절한가 보다. 뭔가를 찾느라 한참 동안을 두리번 거리더니 선생님 없어요. 없어? 탈북 후 길고 긴 여정 끝에 이곳에 오기까지 수없이 짐을 싸고 풀고 했을 터. 짐들은 하나원 있을 때 쓰던 거 그냥 그대로 같은데요? 이제 아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다. 어떤 거 같아요? 좋았어. 좋아요? 나 그저 컴퓨터를 좀 하겠는데. 네. 해봤어요? 중국에 있을 때? 어때봤어? 저 소리 시키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네. 짐 정리를 마친 아이들이 한자리로 모인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잠깐 설명할게요. 우선 아침에 우리가 보통 6시에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운동을 하는데 같이 본과생들하고 한마디도 빼놓지 않는다. 같이 여러분들이 용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학교에 우리 여기에도 거의 100명 가까이 있어요. 여기 학생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없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지를 못해요. 선생님한테 나는 맡기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바치고 싶다. 그러면 줘도 돼요, 선생님. 알겠죠? 용돈을 가지러 가는 아이들. 아이들이 많다 보니 이런 규칙까지 생겼다고 한다. 선생님 태국 돈이라면서. 다 태국 돈이야? 말고 한국 돈은 얼마인데? 25,000원. 양만 25,000원? 양만 5천원에다가 그거는 몇 개 있어? 태국 돈 3,0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6장. 100원짜리 6장. 라오스 돈 2,000원. 아이들이 꺼내놓은 돈에서 이들이 거쳐온 지난한 행로를 짐작할 수 있었다. 입교 절차를 끝마치고 학교를 둘러보러 나선 아이들.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유일하게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터민 청소년 교육기관이다. 몇 기예요? 110기요. 그럼 이제 한 2달 됐나? 예. 재미있어? 예. 이곳에서는 몇 학년보다는 몇 기로 불리운다고 한다. 현재까지 남한에 온 새터민은 13,000여 명. 그중 청소년이 1,600여 명이다. 많은 새터민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 교육과 사회 적응 훈련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예비생들의 컴퓨터 교육 시간.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다룰 기회가 별로 없지만 중국 등을 거쳐온 경우에는 제법 익숙하게 다루기도 한다. 선생님이 자판에 안 누르세요. 이게 안 누르세요. ESC 누르고 빠져나가. 하지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하자면서
자,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첫 걸음마를 떼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할까. 이날 오후 예비과정 아이들이 모여 앉아 공부에 열중해 있다. 뒤처진 공부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들이 바빠 보인다. 부산에서 공부 못 배워가지고 쨍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내 생각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다니고 싶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지? 15살. 이제 막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딘 아이들의 각오는 참으로 단단해 보였다. 또 다른 주인공 은주를 만난 곳은 대학 캠퍼스였다. 동아리방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은주는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 온 지 6년 된 은주의 학교 생활은 평온해 보였다. 활달하고 적극적인 은주지만 아직 동아리 선후배들에게 밝히지 못한 게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 은주는 어려운 결심을 했다. 그때 공연 끝나고 뒤풀일 때 말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못 말했는데 사실 북한에서 왔어. 순간 주변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런데 곧 터져 나오는 아이들의 반응이라니 졸지에 화제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은주는 민망해한다. 원래 어디 있었어? 말해도 안 해? 아오지 타고 아오지. 이것저것 질문들이 쏟아진다. 곧바로 온 거야 그러면 북한에서 제 삼각 돌아서 왔을 거야. 그래. 국경을 6개 넘었나? 그럼 어디? 어디? 기법 좀 알려줘. 잘 기억 못해. 캄보디아, 베트남 그런 거 다. 태국도 베트남 태국도 태국은 맞는 거야. 되게 좀 말할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 같은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렇게 확 얘기하는 성격인데 못 말하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예를 들면? 너는 왜 왔냐고.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네가 왜 왔냐고 막 그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럼 제가 무시해요. 그런 거 일일이 다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며칠 후 중국어 강의가 한창인 강의실에서 은주를 다시 만났다. 중국어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은주.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해온 남쪽 아이들과 경쟁하려면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단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선배예요. 03학번 선배. 예. 절대 아니죠. 아니, 안 되죠. 또 스캔들 내지 마세요. 저번처럼. 저번에 어이없는 기사. 스캔들이 많아요? 소몰이를 좀 많이 당해요. 뭘 당해? 소몰이요. 막. 소몰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너랑 쟤랑 되게 잘 어울린다 막 이러고 쟤랑 또 잘 어울린다 막 이러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당해요. 이날 오후 은주의 집을 찾아갔다. 임대 아파트에서 은주는 엄마, 언니와 셋이서 살고 있다. 아버지는 중국까지 같이 왔지만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고 해서 돌아가고 세 사람만 한국으로 왔다고 한다. 남한에 온 지 6년째인데도 살림살이가 별로 없어 보였다. 가재도구가 별로 없어요. 영국에 갔다 온다부터 눈에 없어요. 새로 다 괜찮아 이것도. 작년 여름 새터민 사이에 불었던 영국행 열풍에 은준에도 휩싸였었다고 한다. 여름이들한테 냄새 나지.
남이 요즘 말을 듣고 야 거기 좋다는데 또 선진국이라는데 가자고 그냥 그래 난 정말 많이 생각을 했다는 게 글쎄 그래요. 하루하루 지나가면 너무 실증 나지. 이거 내 괜히 왔다는 생각도 나지. 그래서 그죠. 다시 오고 나니까 그 전하고 기분이 좀 다르던가요? 어떻든가 거기 갔다 온다. 갔다 오니까 뭐랄까 한국에 대한 이런 감사가 내가 너무 한심했구나. 여기 오니까 더 고마운 게 많이 느껴지더군요. 지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지. 남한에서 세터민으로 사는 것보다 영국에서 난민으로 사는 게 차라리 나을까 싶었다고 했다. 지금 식당 일을 하며 고생하는 엄마는 딸들만은 좀 다르게 살길 바란다고 했다. 밑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라는 게 일한다면 다 밑바닥에서 일을 하지요. 힘들고만은 사실. 근데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것들 우리 같은 나이 또래들 다 좀 기술이 있으면 좀 어떻겠는가. 기술을 나는 여기에서 있으면서 좀 생각한 게 그래도 기술 좀 배우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은주의 언니 은희도 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에 재학 중이다. 올해 졸업반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표정이 밝아 보였다. 뭐 그렇게 막 제가 좀 처음부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딱 들어왔을 때부터 내가 얘네보다 조금 못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점점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다. 심리학 내가 이거 딱 들어왔는데 이게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막 세뇌를 시키고 나 혼자 내가 얘네보다 못한 건 내가 사정이 안 좋아서 교육을 못 받는 거지 내가 얘네보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너 그때 해봤어. 뭐 했는데? 김밥 했었잖아. 이 세 개 다 뭘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수첩에 적어둔다. 근데 너는 그냥 계속 요새는 창업 얘기만 하고 만날 때마다 야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막 그렇고. 요즘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은 은주가 친구와 시장 조사에 나섰다. 은주의 얼굴에서 언젠가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읽을 수 있었다. 며칠 후 은주가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밥을 싸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예전에는요 김밥집에서 알바할 때 김밥이 좀 종종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김이 약해서 그런 날이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김밥이 잘 싸지면 그날은 기분이 되게 좋고요. 알고 김밥 주문이 들어와요? 네, 좀 가끔씩 들어와요. 그때마다 좀 피곤하긴 하지만 김밥집 아르바이트 경력 3년. 그 경력을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종종 주문이 들어온다고 한다. 배달까지 직접 나서는 은주.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또래들과 달리 은주는 여물고 당차 보였다. 김밥을 배달해달라는 장소에 도착했다. 한 동구 모임에서 주문을 했다. 저기 19줄인데요. 몇 줄 드릴까요? 이거 이만원치, 네, 이만원치 주시죠. 2만 원. 18개. 네, 2만 원어치만 드릴게요. 제법 야무진 사장님이다. 이거 금방 산 거라서요. 따끈따끈해요. 맛에 대한 반응이 궁금한데. 잘하면 먹자.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먹겠습니다. 뭐가 감사해요? 네, 맛있다고 하세요. 네, 감사하잖아요. 전에 팔았을 때 맛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엄청 맛없었어요.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 아싸.
한국 생활 6년. 은주는 한 걸음 더 우리 곁에 다가와 있었다. 또순이 은주는 지금 어떤 포부를 키우고 있을까? 며칠 후 한 쇼핑몰 이벤트 현장에서 또 다른 주인공 창수를 만났다.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창수와 친구 영진이. 니 나가서 죽어야 되냐? 저 앞에까지. 야 씨. 소품을 챙겨주고 행사 진행을 돕는 보조 스텝. 이게 창수에게 주어진 일이다. 몇 번을 쳐야 되냐? 아니 여기다가 안 들어와서 가져가. 그동안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이번 일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쁘다 내가 갖다 줄게. 아니야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이거 주고 이쁘다 내가 가져. 아니 내가 줘야 돼. 왜? 내가 다 하게 된다니까. 옥신각신한 끝에 한 일이란 게 고작 부채 하나 전해주는 거였다. 지금 혼자. 본격적인 일은 행사가 끝난 후 시작됐다. 두 사람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다니다 휴학을 했다. 새 텀인 특례 입학으로 들어간 학교. 학비 걱정은 없. 보니 휴학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구해지는 일은 대부분 오늘 같은 임시 아르바이트 자리다. 밤늦게야 일이 끝나고 오늘 일한 대가를 받았다. 6만 원이요. 네. 이제 다리가 되게 부들거려. 하루 종일 서 있어가지고. 이날 밤 창수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 7년 전 함께 한국으로 온 형과 친구 영진이가 같이 사는 집이다. 우리 북한이 돈 아닙니까? 창수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북한 돈. 창수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 장길수. 지난 2001년 가족들과 함께 제3국을 떠돌다가 베이징 유엔 공관을 통해 극적으로 한국으로 왔다. 탈북 과정에서 어머니는 북으로 잡혀갔고 창수는 이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었다. 홀로 한국에 온 영진이는 지방에 집을 배정받았지만 학교 때문에 창수 집에서 지내고 있다. 원래 담당이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영진이 담당이. 아니에요. 빨리 해 너도. 이거 빨리 해. 언제 갔어? 입국 당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창수. 이른바 명문대학에 입학도 했지만 또래 친구들처럼 평범한 대학생활은 어려웠다고 한다. 제가 밤에 자다가도 항상 그래. 막 뭔가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자다가 막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뭔가 변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결론은 마지막에 이거 로또 한 방 터져야 된다 막 이런. 네, 제가 그 말이 맞습니다. 돈인데, 네, 저 돈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여자를 하도 만나게 사는데 여자도 중요한 것 같고요. 진짜로.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위축이 되곤 했다고 한다. 다행이다. 공부든 인간관계든 이미 출발점에 다른 또래 친구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열패감에 빠졌다고 한다. 할렐루야. 북한 사람이 끓인 라면 드셔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여기서 막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저는 못 불러봤어요. 못 불러보고 안 불렀어요. 그걸 왠지 그렇게 부르는 게 거북스러워요. 저 스스로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제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북한을 우리나라라고 하지도 못하겠어요. 왠지 이미 거기서 뛰쳐나왔으니까 북한을 우리나라라 해도 거북스럽고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 해본 적도 없고 네, 하면은 더 이상하고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느끼는 자기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아마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제가 아마 비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진이는 몇 차례의 사기와 배신을 겪으면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했다. 아예 나는 사람들 보는 게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도 별로 없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보기에는 쭈글쭈글해서 안에 갇혀버린 것 같아요. 집 안에. 지금? 예. 이렇게 집안에 갇힌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거의 1년 넘어가죠. 근데 솔직히 병원 가서 저도 놀랐어요. 저기 병원 가봤어요? 아니 올해 초에 제도같이 가는데 종합검진 받으러 갔거든요. 병원이요. 근데 제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한 우울증이라고. 내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많이 놀랐어요, 솔직히. 이들이 요즘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네,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그냥 여기서 태어나서 부모 다 있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저렇게 살지도 모르지라는 생각도 하죠. 적어도 이렇게는 안 산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요.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란 거 있잖아요.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남을 가진 건 남의 못 가졌을까 이런 거. 지금은 꿈이 있으면 가족이라도 혹시 있었으면 그 지금보다는 또 낫지 않을까. 차수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지금 두 사람은 북쪽도 남쪽도 아닌 그 경계에 서 있는 듯했다. 며칠 후 미연이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다.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나 순천으로 오는 길이었다. 브로커의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은 후 월세 옥탑방을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고 했다. 시끄러기는 새끼 잡아먹었냐? 친정 식구들을 볼 때마다 탈북 과정에서 얻은 상처가 덧나 당분간 떨어져 지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제 겨우 7살인 미연이. 그런데 벌써 엄마를 챙긴다. 넌 안 먹었냐? 잠깐. 내다 나. 엄마 특유의 애정 표현. 뭐 하긴요. 그래서 이러고저러고 살죠. 보여드리고 있어요. 미연이가 펼쳐 보인 스케치북에는 북한 인공기와 한국의 태극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다. 이거는? 이것도 엄마가 기차안에서 그려줬어요. 응? 기차안에서 그려줬다. 그런데 엄마 소리가 나자 순간 미연이가 긴장한다. 뭐라지? 그냥 전이. 갑자기 딴청을 부리는 미연이. 이날 오후 텔레비전 앞에 앉은 두 사람. 미연이는 지루하기만 한데 엄마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근데 그 돌격대에서도 제가 서클을 예술도 하고, 예, 무용도 하고, 이게 중창으로도 노래라도 나가고, 이 철도에 와서도 예술단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았거든요.
한때 북한 예술단원으로 활동했던 미연이 엄마.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다. 머리 아파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그저 약으로 버티고 있는 듯했다. 서연이. 이거 내 신발 다 열었지. 신발 작은데 신발 열었지. 말 안 들어 말로 한마디 들어 한마디 듣는 게라. 이것도 다 엮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는 엄마. 언뜻 보기에도 치료가 필요해 보였다. 어머니 나올 건다. 이럴 때마다 어린 미연이가 엄마의 화풀이 대상이 되는 듯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잠시 후 엄마가 없는 틈에 신이 난 미연이. 평소에는 엄마 눈치만 보던 아이가 다시 7살 나이로 돌아온 듯했다. 침대 위에서 한참 뛰고 난 미연이가 이번엔 소꿉놀이를 하자고 했다. 무슨 소리 들었어? 무슨 소리? 엄마 왔나?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미연이. 아니네. 놀랬다. 엄마 혼자. 소풍나니 하자. 야. 그래가지고 물 좀 따올래요? 물. 다시 놀이에 열중하려는 순간 엄마 소풍 달용하고 있다. 들어가. 네. 언제쯤 엄마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며칠 후 한결 기분이 나아져 보이는 엄마가 미연이 손을 잡고 집 근처 어린이집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인사. 미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한 엄마. 경찰서 옆에 일당이가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제가 정확한 직업은 없어요. 자꾸 아프다 나니까 병원도 가봤다, 일도 다녀봤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 매달마다 무료로 지금 지원 받으니까 무료로 공부한다는 거. 그러면 됐네요. 난 돈 때문에 이때거는 못 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기분이 내일부터 보니까 이거예요. 온 김에 교실도 둘러본다. 들을 수 있고 같이 밥도 먹는 새로운 친구예요. 안녕. 장기를 만들고 있어. 이제라도 엄마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게 다행스러워 보였다. 물방개를 만들었대. 다음에 이제 같이 만들어보자. 네. 들떠있는 미연이를 보면서 이날 엄마는 눈물을 보였다. 자신을 어쩌지 못해 딸에게 모질었던 엄마. 이제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잡아 본다. 희망이 보이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이가 우주기 너 좋아하지. 약간 이렇게 있는 데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한번 좀 이래서 좀 시동해보자. 노력해봐야죠. 되는 데까지. 3주 후 다시 학교를 찾았을 때 아이들은 이곳 생활에 한결 적응한 듯 보였다. 선생님 저를 같이 웃어서. 전에 비해 여유 있어진 아이들은 공부에도 열심이었다. 뒤처지는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리고 있었다. 저 아직 영어 대문자 소문자도 모르니까요. 첫 시작부터 왜? 부족한 게 많다는 사실이 그 결핍감이 오히려 힘이 될지도 모른다. 이때 갑자기 노래를 뽑는 아이. 두드리며 보낼 줄 알아야 시작도 안다고. 우리가 만났던 아이들은 이전 세터민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선생님, 가수가 되려면은
꿈을 성취할 수 있어요? 한국사에서. 큰 가수로까지는 내다 못 봤는데요. 다른 사람이요 가수로 성공하려고 할 때게요 쉽게 성공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뭐이나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니까 한국 바쁘게.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가수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가 그거.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두려운 마음도 좀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게 진짜 열심히 산다는 게 그렇게. 근데 두려운 마음은 있지만 괜찮습니다. 꿈이 뭐예요 여기서? 꿈이 뭐랄까. 내 손으로 내 손으로 그래서 살아나가서 살아갱생을 해서 살아나가서. 정말 힘들게까지 왔는데 앞으로 살아가자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 뭐 궁금한 것도 많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절반 성공했는데 앞으로 그것을 악착적으로 살면 잘 살아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난 탈북 1.5세대 아이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었다. 남과 북, 그 사이에 선 아이들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장동윤이 일본 소환될 것 같은 그런 거? 뭐 하는 거지? 남동생한테도 죄를 져. 향숙 씨는 죄책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 지금 형편도 어렵고 엄마의 화풀이 대상이 되고 마는 딸 미연이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시설에 맡기겠다고 한다. 내 피아노를 하나 싸줘. 뭐 피아노를 해줘. 그래서 그거하고 두 분까지 엄마 찾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그래서 해주세요, 선생님. 아예 헤어지시면. 잠시만 맡기겠다는 게 아닌 모양이다. 아이를 보내는데 동의한다는 서류를 쓰고 있는 엄마. 미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손지장 찍어야 돼요? 잘 살아보겠다고 온 땅에서 어쩌다 이런 결심까지 하게 됐을까? 까지 안 가고 그냥 그 이모네 동사무소 있잖아요. 향숙 씨는 미연이와 며칠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리고 버스 한 대가 빠져나온다. 북한에서 온 새터민 아이들을 태운 버스다. 불과 나흘 전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는데도 비교적 말쑥해 보였다. 그러나 낯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긴장감만은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학교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서 꼭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학교가 멀지 않아요. 멀미하는 친구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멀미하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내린다고 했죠? 네. 좀만 참으면 돼요. 네. 질 더 보낸 후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고는 보호기관을 떠났다. 그런데 약속한 날에도 나타나지 않아 우리가 찾아가 봤다. 엄마와 미연이는 김포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또 어디 가랴? 할머니 주무시면
친정엄마와 여동생이 시설에 미연이를 맡기는 것에 반대해서 마음을 바꿨다는 엄마. 부모 말이 맞더라고요. 앞으로 야가 안 찾아오면 몰라. 야를 찾게 되면은 야이가 엄마 나를 그 시간 어디를 보냈다가 이제 와서 나를 찾냐. 그렇게 대해주는 데도 나. 엄마와 헤어질 운명은 면하게 됐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다. 아이를 키우기로는 했지만 지금 엄마는 심한 우울증. 희망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생각과 다르게 힘들어요. 막 욕만 같아서는 막 어디랑 미는 데 있으면 막 지랄 한 번에도 지랄 쓰고 나면 어떻게 속이 시원한 그런 감 자꾸 주니까 어떨 때는 애매한 아이가 불이 놀고 들어왔다가도 그래서 엄마한테 불이 타격을 받으니까 안더라도 막 되게 막 불을 하고 나야 그래야 저기 좀 내려가기 때문에 안들어밖에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엄마가 계속 저렇게 때리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냥 외적인 게 아니라 또 마음이 다치고 어머님처럼 또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그런단 말이야. 나만 잘 살자고 연구 다니고 형제들 다 같이 와 잘 살자야 되는 어르신 형제 둘을 결국은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저도 저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밥 먹고 이렇게 사는 것도 언니한테 죄를 지르는 거. 버스에 탄 아이들은 114기 16명, 남자가 5, 여자가 11명이다.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하나원 인근에 있는 한겨레 중고등학교로 새터민 아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될 아이들. 이들 앞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부천에 있는 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우리는 지난해 한국에 왔다는 새터민 미연이 엄마를 이곳에서 처음 만났다. 울고 있는 엄마 옆에서 미연이는 7살 여나이처럼 천진한 모습이다. 많이 힘드시죠, 언니? 솔직히 말해 힘들어요. 살기도 솔직히 희망 커가지고 왔어요. 여기 한국에 오면은 아이도 그렇고 저도 좀 편안하고 좀 생각대로 아이도 좀 잘 키워볼까.